1944년 가을, 쿰머스도르프 근처에 있는 독일 전차 시험 시설에 특이한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기술자들과 장갑 전문가는 서부 전선에서 삼엄한 경계 속에 도착한 차량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전차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최근 전투에서 온전하게 노획된 미국 M4A3 E8 셔먼 전차였습니다. 이 셔먼 전차는 미국 전차 설계의 최신 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76mm 포와 더 넓은 궤도, 그리고 개선된 형하 장치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미국 전차병들은 이 개선된 시스템을 EGAC라고 불렀습니다. 독일 군사 기술자들에게 이 노획된 차량은 적의 공학 철학을 면밀히 조사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험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베테랑 장갑 기술자 하인리히 밀러는 20년 동안 군용 차량을 설계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는 직업적인 호기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셔먼 전차에 접근했습니다. 독일 전차 교리는 두꺼운 장갑 방호력과 강력한 주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판터 전차와 티거 전차 설계에 구현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전차는 독일 승무원들 사이에서 직접 전투에서 열등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것들은 독일 차량의 장갑 두께와 포 관통력 모두 부족했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조사가 이러한 평가를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셔먼 전차의 약점을 보고서에 기록하여 독일 전차 승무원들에게 기술적 우월성을 확신시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시험은 미국 전차 설계 철학에 대한 그의 모든 가정을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쿰머스도르프에 도착한 M4A3 E8 셔먼 전차는 초기 셔먼 변형에 비해 상당한 공학적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이 모델을 E8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수평 벌류트, 스프링 형하 장치, 즉 HVEWS라고 불리는 개선된 형하 장치를 의미했습니다. 이 새로운 형하 장치는 셔먼 전차가 도입된 이래 특징이었던 이전의 수직 벌류트 스프링 시스템을 대체했습니다. HVWS 시스템은 더 넓은 궤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 궤도는 이전의 16.5인치 폭에 비해 23인치 폭이었습니다. 이 설계는 전차의 무게를 지면 전체에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궤도 설계의 이 단순해 보이는 변화는 차량의 야지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동력 장치는 450마력을 생산하는 포드 GAA V8 엔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엔진의 알루미늄 구조를 즉시 주목했습니다. 이는 최대 내구성보다 중량 감소를 우선시한 설계 선택이었습니다. 엔진칸은 독일의 관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설계는 공학적 정밀성과 최대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엔진은 신뢰성, 유지보수 용이성, 그리고 빠른 생산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야전 조건에서 빠르게 교체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볼트는 표준화된 크기를 사용했습니다. 모듈은 특수 도구 없이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이중 경로를 통합하여 부분적인 손상에도 지속적인 작동을 보장했습니다. 변속기 시스템은 특히 독일 평가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셔먼 전차는 제어식 차동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일반적인 운전대를 통해 차량을 조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독일 전차에서 흔히 사용되는 클러치 및 브레이크 조향 레버와 달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시간 운행 중 운전자의 피로를 줄였습니다. 또한 훈련을 최소화한 경험이 적은 승무원도 차량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독일 전차 설계는 레버 조향의 물리적 요구 사항을 숙달하기 위해 광범위한 운전자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특히 장시간 운행 시 더욱 그러했습니다. 미국 방식은 인간의 성능 요구 사항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계적 복잡성을 수용하는 계산된 절충안을 반영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셔먼 전차의 장갑 방호력에 대한 자세한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전면 차체 장갑은
수직에서 47도 경사로 64mm였습니다. 이는 직격탄에 대해 약 90mm의 유효 두께를 제공했습니다. 포탑 전면 장갑은 곡선 표면에서 64mm였습니다. 이는 경사를 사용하여 유효 방호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독일 승무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장갑은 전투거리에서 독일 전차포에 대해 불충분한 방호력을 제공했습니다. 75mm 판터 전차의 주포는 1500m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셔먼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티거 전차의 88mm 포는 2500m에 근접하는 거리에서 셔먼 전차 장갑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셔먼 전차 장갑에 대한 조사는 독일 설계자들이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던 공학적 접근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장갑판은 아변 균질 장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제조 공정은 최대 경도보다 생산 속도와 일관성을 우선시했습니다. 미국 제철소는 이러한 유형의 장갑을 신속하고 엄청난 양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용접 구조는 제조 복잡성을 줄이는 단순화된 이음마의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각각 장갑판에는 효율적인 조립 라인 생산을 위해 배치된 장착 지점과 접근 해치가 통합되었습니다. 전체 차체는 독일 전차 차체에 필요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제조, 용접, 그리고 조립될 수 있었습니다. 시험팀은 셔먼 전차의 주무장인 76mm M1A1포에 주목했습니다. 이 무기는 대부분의 셔먼 변형에 장착되었던 초기 75mm 포보다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나타냈습니다. 52구경 길이의 더 긴 포시는 더 높은 포구 속도와 개선된 장갑 관통력을 제공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포를 마운트에서 제거하고 자세한 금속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포신 구조는 독일 전차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제조 공정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역할에 충분한 강도와 정확성을 달성했습니다. 셔먼 전차의 탄약 저장 시스템은 전형적인 미국 설계 우선순위, 즉 승무원 생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차는 습식 탄약 저장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각 포탄 주변에 재킷에 물글리세린 혼합물이 담겨 있으며 선반이 그 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기 셔먼 모델이 관통되었을 때 치명적인 화재로 불행한 평판을 얻은 후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전투 손상 보고서를 분석하여 탄약 화재가 승무원 사상자의 대부분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습식 저장 시스템은 전차가 피격될 때 탄약 폭발 가능성을 극적으로 줄였습니다. 독일 전차는 비교할 만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갑전의 본질적인 위험으로 더 높은 승무원 사상률을 받아들였습니다. 포탑 선호의 메커니즘은 미국 공학 철학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셔먼 전차는 유압식 및 수동식 선호회 시스템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이는 유압 시스템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를 제공했습니다. 유압식 선호회는 포탑을 약 15초 만에 360도 회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슷한 무게의 포탑을 가진 독일 전차보다 빨랐습니다. 포수는 최소한의 훈련만 필요한 간단한 제어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독일 설계는 종종 기계적 효율성을 위해 작동 용이성을 희생했습니다. 이는 더 복잡한 승무원 절차를 초래했습니다. 포 조준 시스템은 3배율의 망원 조준경을 통합했습니다. 독일 전차 조준경이 일반적으로 우수한 광학 품질을 제공했지만 미국 조준경은 유럽 전선에서 일반적인 교전 범위에 대해 충분한 정확도를 제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조준경이 야전 조건에서 쉽게 제거되고 교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급 시스템은 교체용 조준경을 대량으로 비축했습니다. 이는 손상된 광학 장비를 전문 기술자 없이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넓은 미국의 군수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부품 신뢰성보다는 풍부한 예비 부품을 통해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지 상태 검사를 마친 후
독일 시험팀은 셔먼 전차의 기동 특성을 평가할 준비를 했습니다. 밀러 기술자는 첫 시험 운전을 위해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독일 장갑차를 운용해 보았으며 광범위한 비교 경험을 가지고 미국 전차에 접근했습니다. 운전석은 넓은 배치와 인체 공학적 제어 장치로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잠망경을 통한 시야는 대부분의 독일 전차에서 경험한 것보다 뛰어났습니다. 좌석 조절 메커니즘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편안한 위치 조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포드 엔진을 시동하는 데에는 간단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시동 장치를 작동하고 오일 압력이 오르도록 한 다음 스로틀을 앞으로 밀어야 했습니다. 엔진은 즉시 시동이 걸렸고 부드러운 공회전 상태로 안정되었습니다. 밀러는 독일 전차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작동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변속기를 연결하고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셔먼 전차는 부드럽게 가속하며 시험 트랙에서 시속 약 42km의 최고 도로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넓은 궤도와 개선된 형하 장치는 노면의 불규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이는 고속에서도 놀랍도록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시험 시설에는 험난한 지형 조건에서 차량 기동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야지 코스가 포함되었습니다. 밀러는 셔먼 전차를 진흙 구간, 통나무 장애물, 그리고 가파른 경사로를 통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HVWS 형하 장치 시스템은 즉시 그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넓은 궤도는 차량이 부드러운 지반에 빠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초기 셔먼 모델을 진창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형하 장치 이동은 승무원 칸에 거친 충격을 전달하지 않고 수직 움직임을 흡수했습니다. 경사 지형에서 셔먼 전차는 독일 평가팀을 놀라게 한 견인력과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넓은 HVWS 궤도를 장착한 셔먼 전차의 지면 압력을 제곱 인치당 약 11파운드로 측정했습니다. 이는 판터 전차의 지면 압력인 제곱 인치당 약 12.5파운드와 비교하여 우수했습니다. 이는 판터 전차의 45미터톤 무게가 셔먼 전차의 33미터톤보다 훨씬 무거웠음에도 그러했습니다. 더 낮은 지면 압력은 셔먼 전책의 동부 및 서부 전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흙, 눈, 그리고 부드러운 지형 조건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부여했습니다. 판터 전차와 티거 전차를 운용하는 독일 승무원들은 나쁜 지반 조건에서 자주 기동성 제한을 겪었습니다. 이는 회수 차량을 필요로 했고 작전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평가팀은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연료 소비량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셔먼 전차는 일반적인 야지 작전에서 100km당 약 160리터의 휘발유를 소비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 소비량은 디젤 엔진에 비해 휘발유 엔진의 비효율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군의 보급 능력은 필요한 연료량을 쉽게 공급했습니다. 독일군은 1944년과 1945년 내내 연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셔먼 전차의 연료 요구량을 심각한 취약점으로 보았습니다. 미국군은 풍부한 석유 자원과 광범위한 보급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료 소비를 작전 가용성에 비해 사소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기계적 신뢰성 시험 단계는 여러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모의 전투 조건에서 셔먼 전차를 계속해서 운용했습니다. 그들은 부품 마모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 공학 품질에 대한 독일의 기대를 뒤엎었습니다. 엔진은 100시간 이상 주요 문제 없이 계속 작동했습니다. 변속기는 조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형하 장치 부품은 거친 지형 운행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마모를 보였습니다. 궤도 내구성은 독일 전차 궤도를 능가했습니다. 이는 더 적은 조정과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셔먼 전차 정비를 맡은 독일 정비사들은 셔먼의 정비 절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요 부품은 모두 표준 도구로 접근하고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 제거는
제한된 수의 연결 지점만 분리하면 되었습니다. 숙련된 승무원은 약 4시간 안에 이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 설계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전차는 엔진 제거의 특수 장비와 주변 부품에 광범위한 분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부 기계적 효율성을 희생했습니다. 이는 탁월한 정비 용이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각 유닛의 최고 성능보다는 최대 수의 차량을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설계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시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셔먼의 76mm 포에 대한 실사격 평가였습니다. 독일 공병들은 포획한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판을 사격장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셔먼 전차가 전투에서 가장 흔히 마주할 적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획한 전차에서 회수한 미국제 76mm 철갑탄을 장전했습니다. 이 탄약에는 경사 장갑을 관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EM-62 철갑탄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격은 500m 거리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철갑탄은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판에 특유의 금속성 충돌음을 내며 명중했습니다. 독일 공병들은 피격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포탄은 상부 경사 장갑판을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약 80mm 직경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관통은 깔끔했으며 후면에는 스폴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밀러 공병은 손상을 조사하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중형 전차포에는 무적이라고 여겨지던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이 중거리 교전에서 무력화된 것입니다. 추가 포격은 750m와 1000m 거리에서 발사되었습니다. 750m에서 76mm 포는 다시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을 깨끗하게 관통했습니다. 1000m에서는 결과가 더 가변적이었습니다. 일부 포격은 관통했지만 다른 포격은 완전한 천공 없이 깊은 흠집을 남겼습니다. 독일 평가팀은 각 결과를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관통 깊이를 측정하고 장갑 파괴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시험 결과 미국제 76mm EM-62 철갑탄은 약 800m까지의 거리에서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을 안정적으로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독일 전차 지휘관들이 의존했던 전술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의 전투 교리는 판터 전차가 장거리에서 셔먼 전차와 싸울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우월한 장갑과 포 관통력을 사용하여 미국 전차들이 효과적으로 반격하기 전에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76mm 포를 장착한 EG-8 셔먼 전차는 중거리 교전에서 이러한 이점을 없앴습니다. 독일 공병들은 셔먼 전차의 포를 다른 독일 전차 유형을 대표하는 장갑 표적에 발사했습니다. 판처포 전차의 전면 장갑에 대해서는 76mm 포가 모든 시험 거리에서 관통을 달성했습니다. 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였습니다. 티거 전차 장갑 샘플에 대해서는 결과가 덜 좋았습니다. 상부 경사 장갑이 100mm가 넘는 티거 전차의 거대한 전면 장갑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제외하고는 76mm 포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 셔먼 전차포는 전투 거리에서 티거 전차의 측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승무원들에게 측면 공격을 위한 기동이 가능하다면 유효한 교전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셔먼 전차 주포의 정확도 시험 결과는 독일 평가팀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전차포는 1200m까지의 거리에서 일관된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숙련된 포수는 1m 반경 원안에 포탄을 명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정확도 수준은 셔먼 전차의 단순한 사격 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일 전차포와 같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험은 미국 공병들이 실제 전장에서의 정확도를 달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격 통제 시스템보다는
신중한 포신 제조와 탄약 품질 관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평가팀은 셔먼 전차의 보조 무장에 대한 상세한 사격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동축 기관총인 39경 브라우닝 EM 1919A사는 보병 제압과 비장갑 표적 교전을 위한 안정적인 작동과 적절한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차체 전면 기관총은 차체 사수에게 추가 무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사격 범위는 전술적 유용성을 제한했습니다. 전차장 자리에는 포탑 해치 위 링에 장착된 59경 브라우닝 EM2 중기관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항공기와 비장갑 차량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59경 기관총은 기계적 신뢰성과 지속적인 사격 능력으로 독일 관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무기는 과열이나 걸림 없이 장기간 연속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 기관총이 때때로 부족했던 특성이었습니다. 무거운 59경 탄약은 경장갑 차량과 요새화된 진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전차 지휘관들은 이 무기를 제압 사격과 표적 표시용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독일 전차 교리에는 상응하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모든 기술 평가를 마친 후 밀러 공병은 그의 발견 사항을 독일 군 당국에 제출할 종합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미국 전차 설계에 대한 지배적인 독일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셔먼 전차가 장거리 직접 전면 교전에서 독일 중전차보다 여전히 열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독일 정보부가 과소평가하거나 완전히 무시했던 셔먼 전차의 수많은 장점들을 문서화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 전차에 비해 셔먼 전차의 우수한 기계적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판터 전차와 티거 전차는 적의 공격 전에 전투에서 이탈시키는 기계적 고장을 자주 겪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더 단순한 설계와 신뢰성에 대한 집중은 언제든지 더 많은 차량이 작동 상태를 유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밀러는 50대의 셔먼 전차를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비 노력이 30대의 판터 전차를 계속 운용하는 것보다 적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 이점은 지속적인 가용성을 통해 전투력으로 직접 전환되었습니다. EG8 모델의 기동성 이점은 밀러의 보고서에 광범위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개선된 서스펜션과 넓은 궤도는 셔먼 전차의 생산 중인 어떤 독일 전차와도 같거나 그 이상의 야지 기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진흙탕, 연약 지반 또는 눈밭에서 셔먼 전차는 더 무거운 독일 전차들이 진창에 빠지거나 고정되는 곳에서도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교전 위치를 선택하고 불리한 전투 상황을 피하는 데 전술적 이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밀러의 보고서는 셔먼 전차의 생산 효율성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는 미국 공장들이 한 대의 판터 전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3대에서 4대의 셔먼 전차를 제조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단순화된 설계, 표준화된 부품, 제조 효율성에 대한 집중은 독일 산업이 최적의 조건에서도 맞출 수 없는 생산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44년 말까지 미국의 월간 전차 생산량은 독일 전체 기갑 차량 생산량의 5배에서 10배를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우위는 개별 전차 성능에서 독일의 질적 우위를 압도했습니다. 셔먼 전차에 통합된 승무원 생존 기능은 독일 평가 보고서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습식 탄약 보관, 여러 개의 탈출 해치, 넓은 승무원 공간은 모두 전차 손상 시 승무원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부족하여 동일한 수준의 전투 손상에 대해 더 높은 승무원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장기적인 전역에서 승무원 생존율은 전체 전투 효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숙련된 전차병들이 예방 가능한 사상자로 손실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러의 보고서는 미국 전차 설계 철학의 전략적 함의를 분석했습니다.
독일 공병들은 개별 전차대 전차교전에서 최대 성능을 위해 최적화했습니다. 우수한 장갑 보호와 포 관통력을 갖춘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공병들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최적화했습니다. 기계적 신뢰성, 생산 용이성, 야전 정비성, 승무원 생존성이 그것입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부 전투 성능을 희생했지만 압도적인 수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작동 상태를 유지했으며 독일군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보고서는 EG-8의 76mm 포가 독일 전차 지휘관들의 전술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전 교리는 판터 전차가 1000m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사실상 무사히 셔먼 전차와 교전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76mm 포가 중거리에서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는 능력은 이러한 안전 마진을 없앴습니다. 독일 전차 지휘관들은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더 이상 원거리 교전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판터 전차는 더 긴 교전 거리를 유지하거나 셔먼 전차포에 의한 관통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유연성을 제한했습니다. 독일 군 당국은 1944년 말부터 1945년 초까지 밀러의 보고서를 기갑부대에 배포했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은 EG-8 셔먼 전차의 능력과 권장되는 전술적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주문이다. 이 지침은 76mm 포를 장착한 셔먼 전차에 대해 최대 교전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차포가 판터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중거리 교전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셔먼 전차의 기동성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셔먼 전차의 우월한 지면, 압력이 기동성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형으로 미국 전차를 추격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야전 지휘관들은 기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술을 조정했습니다. 독일 전차 부대들은 차량을 더 신중하게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확장된 거리에서 명확한 사선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어 위치는 교전 거리를 최대화하고 미국 전차의 기동성 이점을 최소화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초기 셔먼 변형에 비해 향상된 전투 능력을 인식하여 EG-8 셔먼 전차를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적응은 독일 지휘관들이 의존했던 성능 격차를 줄인 미국 공학 개선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을 반영했습니다. 밀러 보고서의 심리적 영향은 전술적 조정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독일 전차 승무원들은 전쟁 초기 내내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했습니다. 1943년에 도입된 판터 전차는 전투거리에서 대부분의 연합군 전차포에 저항하는 장갑 보호로 이러한 자신감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중형 전차들이 이제 중거리에서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심리적 이점을 훼손했습니다. 독일 승무원들은 더 이상 수적으로 우세한 미국군에 대한 전면 교전에서 그들의 장갑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평가는 기술평가 결과를 더 광범위한 전략적 분석에 통합했습니다. 독일 군사 계획자들은 미국의 산업 능력이 체계적인 공학적 개선을 통해 초기 설계 결함을 극복했음을 인식했습니다. EG-8는 혁명적인 돌파구가 아니라 확인된 약점을 해결한 점진적인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더 넓은 궤도는 기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76mm 포는 관통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습식 탄약 보관은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각각의 개선 사항은 개별적으로는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셔먼 전차를 진정으로 유능한 전투 차량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포획된 셔먼 전차는 작전 지속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시험을 거쳤습니다. 공병들은 모의 전투 조건에서 차량을 계속 운용하며 구성 요소의 노후화와 유지 보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이 전차는 최소한의 유지보수 개입으로 500시간 이상 운용되었습니다. 엔진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오일 교환이 필요했지만 심각한 마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속기는 시험 기간 내내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서스펜션 구성 요소는 일상적인 조정만으로 성능 특성을 유지했습니다. 궤도 수명은 교체가 필요하기 전까지 1600km를 초과했습니다. 비교 지속력 시험에서 셔먼의 신뢰성은 독일 전차 성능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판터 전차는 150km 정도의 운용 후에도 최종 구동 장치 고장을 자주 겪었습니다. 판터와 티거 전차의 복잡한 교차식 로드 휠 서스펜션은 집중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진흙으로 가득 차거나 얼어붙는 일이 잦았습니다. 독일 전차는 복잡한 연료 및 전기 시스템 때문에 엔진 화재에 시달렸습니다. 셔먼의 더 단순한 시스템은 장기간의 작전 스트레스에도 더욱 견고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전차가 수리를 기다리며 고정되어 있을 때 셔먼 전차는 전투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시험 프로그램은 셔먼의 병참 요구 사항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각 전차는 100km에서 150km를 운행하는 전형적인 하루 작전을 위해 약 360리터의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승무원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는 표준 전투 식량을 소비했습니다. 탄약 보급 수요도 관리 가능했습니다. 각 전차는 71발의 76mm 탄약과 장시간 작전을 위한 충분한 기관총 탄약을 운반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독일의 중전차는 엄청난 무게로 인해 특수 수송이 필요했습니다. 연료 소비율은 독일의 병참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생산시설이 충분한 수량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특수 제작 탄약이 필요했습니다. 평가팀은 직접적인 전차 교전 외에 다양한 전투 역할에 대한 셔먼의 적합성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주포 플랫폼은 요새화된 진지와 벙커에 대한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포의 높은 고각은 마이너스 10도에서 플러스 25도까지였는데 건물이나 높은 지형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포탑 회전 속도는 시가전에서 여러 목표물과 신속하게 교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부무장은 보병을 제압하고 비무장 차량과 교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셔먼은 단순히 전차 구축 전차가 아니라 보병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전투 차량으로 기능했습니다. 독일 공병들은 미국군이 제병 연합 작전의 일환으로 셔먼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정보 보고서들은 보병, 포병, 그리고 항공 지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차를 사용하는 미국 전술을 기술했습니다. 셔먼의 신뢰성 덕분에 고장으로 인해 공격 속도를 방해하지 않고 전진하는 보병 부대와 함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셔먼에 장착된 무전 장비는 지원 부대와의 조율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미국 교리는 개별 차량의 우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율된 행동을 통한 압도적인 전투력을 강조했습니다. 셔먼의 특성은 이러한 작전적 접근 방식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시험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는 야전 조건에서의 셔먼의 운용성을 평가했습니다. 정비병들은 최전선 유지보수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부품만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전투 손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야전 수리를 연습했습니다. 결과는 셔먼의 탁월한 유지 보수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훈련된 승무원이 엔진 교체를 4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궤도 교체에는 약 2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포 교체는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1시간 미만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수리 능력은 손상된 셔먼이 장기간의 보급창 수준 유지 보수가 아니라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평가팀은 셔먼의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자국의 장갑 차량과 비교했습니다. 판터 전차는 전투 조건에서 10시간 운용마다 약 20에서 30시간의 유지보수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기계 시스템, 엄격한 허용 오차, 그리고 특수 구성 요소는
숙련된 정비병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셔먼은 동등한 작전 시간 동안 약 5에서 10시간의 유지 보수가 필요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상적인 점검과 조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지 보수 효율성 덕분에 미국 기갑 부대는 덜 광범위하게 훈련된 정비 인력을 자주 고용했음에도 더 높은 작전 준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밀러 공병이 독일군 당국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냉철한 전략적 평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개별 독일 전차가 특정 전투 상황에서 성능 우위를 유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훈련된 승무원이 탑승한 좋은 위치의 판터 전차는 유리한 조건에서 여러 대의 셔먼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이러한 전술적 이점이 더 이상 작전적 또는 전략적 우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군은 독일군이 입힌 손실보다 빠르게 손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셔먼의 신뢰성 덕분에 강렬한 전투 속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차량이 작전 가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G-8의 향상된 능력은 독일군 지휘관들이 이전 전투에서 활용했던 성능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일 전차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즉각적인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밀러는 독일이 산업 역량을 압박하고 최전선 부대가 감당할 수 없는 유지 보수 부담을 초래하는 복잡하고 고성능의 설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용 가능한 재료와 제조 역량을 사용하여 더 많은 수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더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1944년 후반에 이르러 독일의 산업 역량은 주요 설계 변경을 전쟁이 끝나기 전에 구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독일 전차 승무원들은 기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궤도와 더 긴 포신으로 식별되는 EG-8 셔먼이 이전 셔먼 변형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은 판터의 장갑이 76mm 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800m 이상의 교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전술적 상황이 허락할 때 오래된 셔먼 모델보다 EG-8를 먼저 교전하는 등 위협 수준에 따라 목표물을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셔먼의 능력에 대한 전략적 의미는 개별 전차 교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미국 기갑사단은 종종 더 강렬한 전투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갑사단보다 더 높은 작전 준비율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날이든 미국 기갑사단은 전차의 80%를 작전 가능하며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판터와 티거를 운용하는 독일 기갑사단은 기계적 고장과 유지 보수 요구 사항으로 인해 50%의 작전 준비율을 유지하는 데 자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준비율의 차이는 미국군이 공격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독일군은 전투 능력에 공백이 생겼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기갑 부대를 지원하는 병참망은 군사작전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미국 병참은 풍부함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연료, 광범위한 예비 부품 비축, 전방 유지 보수 시설, 그리고 손상된 전차를 신속하게 회수할 견인 차량을 갖췄습니다. 연합군의 폭격과 자원 부족으로 압박받던 독일 병참은 가장 기본적인 보급품조차 최전선 부대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셔먼 전차는 정기적으로 연료, 탄약, 그리고 예비 부품을 공급받아 지속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연료 공급이나 도착하지 않는 예비 부품을 기다리며 자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포획된 셔먼의 시험은 승무원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전투 효율성에 기여한 이점을 드러냈습니다. 넓은 승무원 칸은 장시간 작전 중 피로를 줄였습니다. 효율적인 제어 장치 및 장비 배치 덕분에 승무원들은 과도한 신체적 부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 위치에서의 향상된 시야는 상황 인식을 높였습니다.
승무원 편의에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여 설계된 독일 전차는 장시간 작전 중 승무원 성능을 저하시키는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미국 전차병들은 비교 가능한 전술 상황에서 독일 전차병들보다 경계심과 효율성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셔먼의 통신 장비는 협력과 정보 공유에 대한 미국의 강조를 반영했습니다. 모든 전차에는 다른 차량 및 상위 지휘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는 각 소대에서 지휘 차량만 무정의를 갖추고 있었고 통신을 위해 시각 신호나 전령 전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국 전차의 보편적인 무정의 가용성은 전술적 유연성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은 차량을 떠나거나 취약한 통신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움직임을 조율하고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에이트 셔먼에 대한 독일의 평가는 더 광범위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군사공학의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극적인 기술적 돌파구를 추구하기보다는 미국 공병들은 전투 경험 피드백을 기반으로 기존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셔먼은 다양한 변형을 거쳐 발전했으며 각 변형은 이전 모델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이지8는 이러한 진화 과정의 정점이었고 이전 셔먼 변형에서 식별된 기동성, 화력, 그리고 생존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합했습니다. 독일 군사 문화는 전통적으로 혁신적인 기술 혁신과 질적 우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공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무기 시스템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시스템의 복잡성과 생산 요구 사항은 더 단순하고 신뢰성 높은 미국 설계가 활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셔먼의 성공은 기술적 정교함보다 실용적 효율성을, 최대 성능보다 신뢰성을, 그리고 최적의 설계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을 강조하는 미국 공학 철학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시험 프로그램은 미국 산업 역량이 초기 설계 한계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기록했습니다. 초기 셔먼 변형은 독일 전차에 비해 장갑 보호와 화력에서 인정된 결함이 있었습니다. 미국 산업은 완전한 재설계가 아닌 기존 생산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가능한 곳에 더 두꺼운 장갑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강력한 주포가 장착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각 변경 사항은 생산 일정을 방해하거나 완전한 공장 재편성을 요구하지 않고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셔먼의 양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질적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1944년 후반까지 미국 공장은 다양한 구성으로 4만 대 이상의 셔먼 전차를 공급했습니다. 생산은 매월 2,000대 이상의 전차 속도로 계속되었습니다. 독일 산업은 절박한 노력과 엄청난 동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량에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 전차 성능 비교와 상관없이 셔먼의 엄청난 양은 독일군을 압도했습니다. 독일이 판터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미국은 4대 또는 5대의 셔먼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불균형은 이지8의 향상된 능력과 결합되어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우위를 창출했습니다. 셔먼 전차 설계 철학의 광범위한 영향은 전 세계 전후 전차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사 엔지니어들은 신뢰성, 유지 보수성, 그리고 생산 효율성이 최대 전투 성능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작전 능력과 전략적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후 전차 설계는 셔먼 전차의 접근 방식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간소화된 유지보수 절차와 표준화된 부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작전 가용성에 대한 집중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신뢰성과 전술적 역량이 최소 기준을 충족할 때 물량 자체가 고유한 품질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지8 셔먼 전차의 자동 밀봉 연료 탱크는
전체 설계에 스며든 미국 공학 철학을 상징했습니다. 연료에 노출되면 팽창하는 고무와 폼층으로 둘러싸인 이 탱크들은 차량이 관통될 때 화재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게, 복잡성, 그리고 생산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공격 능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도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승무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숙련된 전차병들이 파괴된 차량에서 불타 죽는 대신 전투에 계속 참여하게 했습니다. 승무원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능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이러한 의지는 미국과 독일의 무기 설계 접근 방식 사이에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전투 성능 극대화에 집중했던 독일 전차 설계자들은 무게와 부피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보호 조치들을 일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승무원 사상자는 기갑전에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셔먼 전차의 자동 밀봉 연료 탱크는 승무원 생존이 화력 및 기동성과 동등한 설계 우선순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적인 전역 동안 이러한 우선순위는 전략적 배당금을 가져왔습니다. 미군 기갑부대는 베테랑 승무원들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독일 전차 부대는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소모를 겪었습니다. EG8 셔먼 전차의 유사는 1944년과 1945년의 즉각적인 전술적 영향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전차에 구현된 설계 원칙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군용 차량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대 성능보다 신뢰성에 대한 집중은 한국, 베트남, 그리고 이후 분쟁에서 미국 기갑 차량의 특징이었습니다. 유지 보수성과 병참 지원에 대한 강조는 미국 군사 장비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승무원 생존성이 장기적인 전투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미래 차량 설계에서 보호 시스템 개발을 형성했습니다. 노획된 셔먼 전차에 대한 독일의 평가는 1944년 후반에 독일이 직면한 전략적 상황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개별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는 압도적인 물량적 열세를 상쇄할 수 없었습니다. 산업 생산 능력은 전술적 탁월성이나 무기 품질만큼이나 전략적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혹독한 야전 조건에서 무기 시스템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최고 성능 사양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독일 전략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군사적 사고를 형성할 현대 산업 전쟁의 근본 원칙들을 밝혀주었습니다. 시험 도중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했던 76mm 포는 향상된 화력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유연성을 상징했습니다. 즉, 기존 생산 인프라를 사용하여 결함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신속하게 구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외견상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기술적 난관들이 혁명적인 돌파구를 요구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공학 작업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생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비율로 양과 질 모두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양과 질이 상반되는 선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특성임을 입증했습니다. 밀러 엔지니어의 노획된 EG8 셔먼 전차에 대한 상세한 시험은 전쟁 초기 독일 전차 승무원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을 인식을 도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전차보다 열등하다고 평가되었던 미국 셔먼 전차는 진정으로 유능한 전투 차량으로 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독일 중전차를 격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셔먼 전차의 신뢰성은 전차를 전투에 계속 참여하게 했습니다. 기동성은 전차에 전술적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화력은 중거리에서 중장갑 적들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은 야전에서 가동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독일군을 압도했습니다. EG8 셔먼 전차는 미국 산업 역량과 체계적인 공학적 우수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쿠머스도르프에서 진행된 시험 프로그램은
독일 지휘관들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세심한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기록했습니다. 셔먼 전차는 완전히 다른 전쟁 철학을 대표했습니다. 독일 교리는 개별 무기의 우수성을 통한 전술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교리는 풍부하게 생산되고 신뢰성 있게 유지되며 적절히 훈련된 인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지8 셔먼 전차는 용접된 강철, 고무 궤도, 그리고 알루미늄 엔진 부품으로 구성된 33미터톤의 무게에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전쟁 수행 방식에 완벽하게 적합한 무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의 평가는 암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상된 서스펜션, 더 넓은 궤도, 그리고 76mm 포를 갖춘 이지8 셔먼 전차는 특정 결함을 식별하고 해결할 때 미국 산업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대표했습니다. 이지8를 탄생시킨 체계적인 개선 과정은 다른 무기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재설계 없이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을 창출했습니다. 독일군은 단순히 현재의 미국 장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와 개선이 가능한 산업 시스템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시스템 성능과 상관없이 수적 열세만으로도 결정적이라는 것이 입증될 정도의 양으로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노획된 셔먼 전차 시험의 유산은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은 평가 보고서를 비교 공학 철학의 사례 연구로 살펴보았습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산업 생산 능력과 설계 우선순위가 전략적 결과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차 설계자들은 신뢰성, 유지 보수성, 그리고 작전 효율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이지8 셔먼 전차는 최적의 무기 시스템 특성에 대한 논의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투 능력, 생산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병참 사이의 성공적인 균형을 나타냈습니다. 이 균형을 달성한 군사 시스템은 거의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화재를 방지했던 자동 밀봉 연료 탱크는 전 세계 군용 차량의 표준 기능이 되었습니다. 타다 탱크가 상징하는 승무원 생존성에 대한 강조는 이후 세대의 기갑 차량 보호 시스템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숙련된 승무원을 살려두는 것이 장기적인 전투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보호와 성능 사이에 허용 가능한 절충안에 대한 군사적 사고를 형성했습니다. 셔먼 전차의 승무원 보호 조치 선구적인 구현은 21세기까지 군용 차량 설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원칙들을 확립했습니다. 1944년 가을 쿠머스도르프에서 시험된 이지8 셔먼 전차는 미국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충분한 전차 그 이상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략적 이점들에 정확하게 맞춰진 무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산업 생산 능력, 병참 능력, 그리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차량의 기술적 특성은 미국 이점이 제한적인 분야에서 적들과 맞서려 하기보다는 국가적 강점들을 반영했습니다. 무기 설계와 국가 역량의 이러한 전략적 정렬은 어떤 전술적 혁신이나 기술적 돌파구만큼이나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된 정교한 군산 복합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그 시험 프로그램 도중 독일 판터 전차 장갑을 관통했던 76mm 포가 발사한 탄은 쿠머스도르프 시험장을 훨씬 넘어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각 관통은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초기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는 미국 산업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각 성공적인 시험은 생산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될 때 양과 질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기록된 능력 변화는 전술적 우수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전략적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독일 엔지니어들에 의해 시험 및 평가된 이지8 셔먼 전차는
다가올 여러 세대 동안 미국 군사력을 특징지을 전쟁 방식의 증거로 우뚝 섰습니다.